뇌세포와 뇌회로. 우리는 약 1천억 개의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평균 약 10만 개씩 잃어가는데, 이 중 5만 개는 대뇌 피질 부분에 해당한다.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화학적, 생리적,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뇌세포 소실률은 달라진다. 뇌세포를 파괴하는 요인들로는 알코올 및 약물 복용, 장기적인 약물 치료나 스트레스, 우울증, 자극 결핍, 영양 실조, 좌식 생활에서 오는 운동 부족 등이 있다. 하지만 100년을 산 뒤에도 우리는 처음 뇌세포의 96%가 넘는 963억 5천만 개에 달하는 뇌세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뇌세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만, 뇌의 무게는 나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거나 증가하지는 않는다.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뇌세포 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뇌의 무게가 늘어날 수 있을까? 뇌를 사용할수록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새롭게 생성되면서 뇌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을 좌우하는 정보 전달망. 뇌세포는 뉴런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뉴런은 별 모양의 세포체와 세포체에 달린 잔뿌리 모양의 수많은 수상돌기와 길다란 하나의 축색돌기로 구성된다. 축색돌기는 정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는 역할을 한다. 한 뉴런의 축색돌기 끝부분과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는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분의 1mm 정도의 미세한 틈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두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그 틈을 시냅스라고 부른다. 뉴런에 일정한 크기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축색돌기 말단에 있는 작은 주머니가 터지면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 다른 뉴런에 전이되면서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뇌의 기능을 좌우하는 것은 뇌세포의 수나 뇌의 무게가 아니라 이들 시냅스들로 이루어진 뇌의 정보 전달망이다. 시냅스의 수가 많을수록, 즉 더욱 많은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이 원활할수록, 즉 뇌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활발할수록 뇌의 기능이 좋아진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 3번 정도 시냅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처음은 2살 무렵 우리가 막 걷고 말하기 시작할 때이고, 다음은 6살 무렵 읽고 셈하고 쓰는 것을 배우는 때이며, 마지막으로는 12살 무렵 처음으로 추상적 개념을 파악하고 논리적 사고를 시작할 때이다. 이렇듯 시냅스의 수의 증가는 주로 학습 및 창조적 행위와 관련 있는데, 뇌 중에서도 특히 대뇌피질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뇌회로는 바꿀 수 있다. 뇌신경 생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지식은 일정하게 형성된 뉴런의 연결 방식이며, 학습은 그 연결 방식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하드웨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의 뇌가 갖는 특징이며 컴퓨터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뇌 세포들이 만드는 이러한 연결망의 회로다. 뇌회로는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면서 동시에 정보가 처리되는 패턴이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는 세계관이나 고정관념들도 해부학적인 차원에서는 고정된 뇌회로의 형태를 갖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정보는 뇌 속의 지식이나 기억이라는 형태로 저장된다. 어릴 때부터 뇌 속에 축적되어 온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고유한 뇌회로가 형성되는데 수많은 정보 중에서 뇌회로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삶의 가치체계에 대한 정보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뇌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뇌에 어떤 정보를 넣어주느냐에 따라 뇌회로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존재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접하면 뇌회로의 근본 구조 자체가 바뀐다. 뇌회로의 변화는 의식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뇌 전체의 회로가 바뀔 만큼의 근본적인 의식의 변혁을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뇌호흡에서 다루는 뇌회로 변화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가의 뿌리를 둔 회로에서 진화, 즉 영혼의 뿌리를 둔 회로로 바꾸는 것이다. 뇌회로의 뿌리가 생명의 뿌리인 진화에 연결될 때 뇌 속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뇌의 3층 구조. 도마뱀도 개도 사람도 모두 뇌를 가지고 있는데 뇌의 어떠한 특징이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가?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뇌는 동물이 상당히 고등한 단계에 이르렀어야 생겨났으며 동물의 진화와 함께 급격하게 발달한 기관이다. 이러한 진화의 정점에서 뇌가 기형적으로 거대하고 비대해진 동물인 인류가 생겨났다. 낙지나 오징어, 곤충 등의 뇌는 신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다가 척추동물의 단계가 되자 온몸에 흩어져 있던 작은 뇌가 등 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척추 속에 있는 척수라는 한 가닥의 커다란 뇌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척수의 앞끝 부분이 더욱 비대하게 되어 마침내 뇌다운 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파충류 단계를 거치면서 뇌간, 포유류 단계를 거치면서 구피질, 영장류 단계를 지나면서 신피질이 차례대로 진화해 현재와 같은 3층 구조로 된 인간의 뇌가 만들어졌다. 인간이 태어나면 진화 단계와 같은 순서를 밟으며 뇌가 발달한다. 즉 수정 6주부터 뇌가 분화하면서 가장 먼저 뇌간 부위가 완성되고 태어나서 3년 동안은 구피질이 우선 발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피질이 발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진화 단계의 특징을 반영한 뇌의 3층 구조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생명의 관리자 뇌간. 뇌의 3층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 뇌간이다. 뇌간은 파충류의 진화 단계에서부터 생긴 것으로 호흡과 순환, 소화, 생식 등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관장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감촉과 맛을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신피질의 관리 영역이지만
음식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뇌간의 관리 영역으로 넘어간다. 위장에서 위액이 분비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게 하는 것은 모두 뇌간의 역할이다.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뇌간은 뇌호흡의 중요한 관심 영역의 하나로서 우리는 뇌호흡 수련의 극점에서 뇌관과 다시 만나게 된다. 감정의 왕국 구피질. 뇌간의 윗부분을 감싸고 있는 구피질 대뇌변연계. 구피질은 포유류의 진화 단계에서부터 생긴 것으로 운동신경과 다양한 감정 반응 기제들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개는 자기보다 기운 센 상대를 만나면 꼬리를 내리고 겁을 내며 반가움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꼬리를 흔들기도 한다. 이러한 포유류의 감정적 반응들이 바로 구피질에서 나온다. 도망과 응전이라는 포유류의 일반적인 위기 대응 양식이 나오는 것은 포유류가 구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피질에서 만들어지는 두려움의 수위가 도망과 응전을 결정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반응 기제가 없는 수많은 파충류가 멸종된 사실로부터 구피질의 이러한 반응 기제는 진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기회를 그만큼 더 많이 가진 것이다. 우리가 구피질의 기능을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 호흡에 있어서 구피질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훈련 방법은 많이 웃고 잘 노는 것이다. 사고의 근원지 심피질. 대뇌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심피질에서는 언어 활동을 토대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인간 고유의 두뇌 활동이 이루어진다. 심피질은 영장류가 출현하면서부터 형성된 것이지만 현재 인간의 뇌처럼 심피질이 고도로 발달하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로서 언어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주 진화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흔히 영원한 진리라고 여겨지는 종교나 사상 그리고 과학도 심피질의 활동 결과로 생겨난 비교적 최신의 정보들이고 우주의 뉴스들인 셈이다. 심피질은 사람에게만 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의 뇌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심피질에 저장된 종교나 도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규범적 관념들은 구피질의 감정을 억제하고 뇌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충족되도록 조절한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한 심피질의 합리적인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구피질의 본능적 욕구와 감정적 욕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므로 억제하지만 말고 적당한 리듬을 타고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두뇌의 생리를 무시한 채 심피질에 새겨진 관념에 억지로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만 하면 구피질이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적 안정을 잃게 되고 구피질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뇌간까지 영향을 미쳐 기본적인 생명 활동에까지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심피질이 진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심피질이 수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 성찰과 창조 기능 때문이다. 심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문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며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현실화하는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전자의 기능이 종교나 철학 혹은 명상의 형식으로 발전해 온 반면 후자는 주로 기술 문명의 발달로 나타났다.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지금과 같은 진화의 정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피질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지구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신피질이 과연 진화 과정에서 유용한 것인지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문명이 자신이 가진 힘을 주체하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서툴고 거친 사춘기를 지나 지구상의 조화로운 생명 공동체를 이룩했을 때 우리는 신피질이 유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신피질 활동의 최근 성과물인 소립자 물리학과 유전자 공학의 발전을 통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과 자기와 닮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마지막 테스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테스트에서 신피질이 자기 파괴적이며 진화 과정에서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의연한 지구뿐일 것이다. 뇌간의 놀라운 힘. 다시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뇌간으로 돌아가 보자. 뇌의 마지막 성역인 뇌간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지만 그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뇌간은 생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신피질의 변덕과 오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능적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신피질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의 연수에서 숨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명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 층은 서로 정보 전달을 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피질은 뇌간에서 이루어지는 체온, 심장, 박동, 혈압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에 마음대로 관여할 수 없다. 신피질에서는 시간, 공간, 모양, 냄새, 맛, 무게, 온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52가지의 판단 기능이 있다. 이 모든 판단 기능이 모두 참이라고 판단한 정보, 다시 말해 0.01%의 의심도 없는 100%의 확실한 판단이라야 뇌간에 접근할 수 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손바닥에 보통 동전을 올려놓고 지금 당신의 손 위에 뜨거운 동전이 있습니다. 라는 암시를 주면 실제로 화상으로 인한 것과 같은 물집이 생긴다. 최면 상태에서는 신피질의 모든 판단 기능이 차단되어 주어진 암시를 그대로 뇌관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맡은 뇌간은
일단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도달하면 그 정보를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화상을 일으킬 정도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뇌간의 기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있다. 반신불수의 중풍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에 어느 날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평소 몸을 움직이지 못해 화장실 출입도 못하던 환자들이 뱀을 본 순간 벌떡 일어나 병실 밖으로 다른 박치를 쳤다는 내용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뇌관과 심피질 사이의 정보 전달 관계로 설명하면 뱀을 본 순간 환자들의 심피질은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이러한 100%의 긍정적인 정보가 뇌관의 잠재 능력을 일깨운 것이다. 창조주의 깊은 배려. 뇌관에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 이렇듯 초인적인 힘이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뇌간의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을까? 우선 그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의도한 대로 느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작용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심피질이 뇌간에 접촉하여 뇌간의 무한한 기능과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쁜 뜻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뇌간의 기능과 에너지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심피질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뇌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창조주의 깊은 배려인 셈이다. 뇌호흡 수련을 통해 생각을 바르게 하고 감정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뇌간의 기능과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게 된다. 뇌간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안의 자연 치유력을 우리 의도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무한한 생명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의 기능도 극대화된다.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 뇌간에 이르는 길. 앞서 뇌간은 우리 몸에 깃들인 생명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 특히 우리 마음의 변덕과 오판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몇 겹의 방어막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의심과 두려움이다. 의심은 신피질의 방어막이며 두려움은 구피질의 방어막이다. 의심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의심은 때로 도전의 순간에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수많은 위험을 피하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온 생명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온 인생의 친구이며 수호자이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지금껏 자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한번 자문해 보라.
신피질의 의심과 구피질의 두려움은 우리의 의식이 충분히 자라 우리 내부의 생명의 힘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온 수호천사인 것이다. 뇌관에 이르는 길, 그것은 우리의 수호천사이며 오랜 친구인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는 길이다. 밝은 지성과 힘있는 기쁨. 의심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알미다. 이치가 밝아지면 의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믿음에서 알무로 넘어가는 과정은 약 600년 전 한 천문학자를 통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로써 예시되었다. 의심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면 의심은 불필요하게 되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사라진다.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대로 생각할 수 있다. 두려움은 의심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지켜온 수호자이다. 구피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 반응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사랑과 두려움으로 단순화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용과 거부, 나아감과 물러섬 등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 사랑의 에너지가 나누고 어울리고 놀고 싶어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두려움의 에너지는 피하고 숨고 싸우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 박은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분노할 때 두려움은 한 걸음 물러서고 용기 낼 때 두려움은 두 걸음 물러선다. 하지만 필요로 할 때면 언제라도 달려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이다.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기쁨의 힘에 의해 녹아내린다. 기쁨의 힘으로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구피질의 기능을 완전히 쓸 수 있게 되고 느낌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기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웃음과 놀이가 뇌호흡 수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많이 웃고 잘 놀면 그 기쁨 속에 두려움은 녹아내리고 구피질의 저항은 사라진다. 명쾌한 지성과 힘있는 기쁨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의 맥박이 고동치는 생명의 근원, 즉 뇌관에 닿을 수 있고 그 환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신피질의 발달은 우리에게 성찰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정보와 에너지로 우리를 무장시켰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식의 성장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성찰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우리 안에 깃든 생명의 실체를 만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큰 질서와 조화 속에 어울려 사는 생명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뇌호흡은 이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여행의 길잡이이다. 뇌호흡과 뇌의 삼층 구조. 이러한 뇌의 삼층 구조와 관련하여 뇌호흡은 각 층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뇌호흡을 통해 성찰하고 창조하는 신피질의 정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구피질의 기능을 제대로 쓰는 법을 익혀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잘 조절하여 풍부한 감성과 조화로운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뇌호흡을 통해 생각을 바르게 하고 감정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뇌관이 가진 기능과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 뇌관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면 우리 안에 자연 치유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뇌관이 가진 무한한 생명력을 만날 수 있다. 뇌호흡을 통해 우리는 뇌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 뇌호흡을 통해 우리는 뇌간의 원초적인 생명력, 구피질의 감성, 신피질의 창조성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뇌는 이상적인 파워 브레인이 된다. 뇌호흡의 원리. 뇌호흡의 운동은 볼텍스다. 볼텍스는 3차원의 나선 운동으로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운동 패턴이며 존재 리듬이다. 기에 대한 이해. 기,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 뇌호흡은 파워 있는 뇌를 만들기 위해 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의식적인 호흡법이다. 그러므로 뇌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 에너지를 느끼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기는 물질적인 몸과 정신적인 마음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기는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흐름이다. 기는 뭉쳐지면 물질이 되고 생명이 되고 형상이 되고 사물이 된다. 기가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뭉쳤다 흩어지며 모든 존재, 모든 생명 현상을 빚어낸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물들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도 기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생명 현상이다. 우리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이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함께 흐르고 있지만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변화와 흐름을 느낄 수 없고 사물 속을 흐르는 에너지의 끊임없는 진동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기를 느끼는 감각이 깨어나면 생명의 섬세한 결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사실 에너지의 미세한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인간은 언어와 이성에 의존하고 말초적인 오감의 자극에 집착함으로써 그러한 섬세한 감각이 둔해진 것뿐이다. 기는 원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므로 막혀있는 곳을 열면 저절로 통하게 되고 잠들어 있는 감각을 깨우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도 건강을 되찾고 활기를 띠게 된다. 기를 느끼는 감각을 터득하고 기를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자신의 몸과 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를 타고 전해지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적인 교류 속에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마음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진기. 기 에너지는 인간의 몸 속에서 원기, 정기, 진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원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며 정기는 음식물의 섭취와 뇌호흡을 통해 얻는 에너지이다. 진기는 정신 집중과 깊은 호흡 수련을 통해 생긴다.
원기와 정기가 마음을 집중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반해 진기는 정신 집중을 통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뇌호흡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이 진기이다. 진기는 마음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이므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온몸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게 한다.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지면 뇌가 유연해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진기의 흐름을 저해한다. 진기의 흐름이 막힐 때 뇌는 경직되고 뇌파도 불안정해진다. 기가 흐르는 길, 경락과 경혈.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연결망이 있다. 잘 알려진 두 가지 연결망은 혈관과 신경이다.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흐르고 신경을 통해서 정보가 흐른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한다면 신경은 전화선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개의 수조를 파이프로 연결했다고 해서 물이 저절로 흐르지는 않는다.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전화 두 대가 전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정보가 저절로 흐르지는 않는다. 정보가 흐르기 위해서는 동력도 필요하다. 위에서도 동력이 필요하다. 우리 몸에 피와 정보를 돌리는 동력원, 그 에너지가 바로 기이다. 우리 몸 내부를 흐르는 기의 통로를 경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 번째 연결망이다. 그러나 신경이나 혈관과는 달리 경락은 고정된 통로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말한다. 혈관 안에서 피가 흐르듯이 경락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경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경락을 통해 흐르는 것은 에너지만이 아니다. 경락은 정보가 흐르는 통로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 몸에서 정보 전달을 주로 하는 연결망은 신경이다. 그러나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경락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성격이 서로 다르다.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혈압, 맥박, 체온 등의 정략적 정보라면 경락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기분이나 느낌 등의 정성적 정보이다. 신경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낮에 사무실에서 문서를 통해 처리하는 공식적인 교류라면 경락과 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 사이의 침묵과 느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비공식적인 교류에 비교할 수 있다. 삶의 바탕을 유지해주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적인 교류이다. 물 아래 잠긴 90%의 빙산이 있기 때문에 10%의 빙산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것처럼 기분과 느낌 등의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기의 흐름이고 경락이다. 기를 기차에 비유하고 경락을 철도에 비유한다면 그 경락 중간중간에는 철도역에 비유할 수 있는 혈이 있다. 혈은 구멍이라는 뜻인데 기는 주로 혈을 통해 우리 몸에 안팎을 드나든다. 또한 기가 경락을 흐를 때는 혈에서 잠시 머무르며 우주 에너지와 교류하고 혈자리 근처의 내부 기관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우리 몸에는 365개의
혈과 12개의 경락이 있다. 혈이 열려 있고 기가 경락을 통해 잘 흐르면 온몸의 에너지가 고루 순환되어 뇌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혈과 경락이 막히면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몸 전체와 뇌의 기능도 따라서 저하되고 심하면 병이 들게 된다. 머리의 주요 혈자리. 다음은 뇌호흡 수련에 필요한 머리의 주요 혈자리이다. 이 혈들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므로 위치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백회, 머리 맨 위, 즉 정수리에 위치한다. 머리 위로 양쪽 귀 끝을 잇는 선과 척추와 코를 잇는 선을 그었을 때 두 선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100가지 경락이 만나고 교차한다는 뜻으로 수련을 통해 감각이 회복되고 마음이 열리면 이곳으로 우주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 백회 앞 4에서 5cm에 위치하며 전정 정수리의 앞에 있는 혈이라는 뜻이다. 백회와 마찬가지로 우주 에너지가 잘 흘러 들어오는 곳이며 백회를 대천문, 이곳을 소천문이라고 부른다. 인당, 양눈썹 사이 바로 위에 오목한 곳에 위치한다. 제3의 눈이라고 불리며 이 혈의 기능이 가동하면 투시력 등의 잠재 능력이 발현된다. 미간, 양눈 사이 콧마루가 쑥 꺼진 지점에 위치한다. 태양, 관자놀이에 위치한다. 암은 제1경추와 2경추의 사이에 위치한다.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의 정중앙, 오목한 곳에 위치한다. 이는 벙어리라는 뜻이며 아는 벙어리라는 뜻이며 이곳이 막히면 언어장애를 일으킨다. 뒷머리의 정중앙 아래쪽에 돌출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각각 좌우로 2.5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뇌호흡과 단전 시스템. 단전이란 기운의 밭이라는 뜻으로 몸의 에너지가 합성되고 저장되는 곳을 의미한다. 해부학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련이 깊어지면 누구나 몸 안의 에너지 시스템인 단전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몸에는 내단전 3개와 외단전 4개, 모두 7개의 단전이 있다. 7개의 단전은 쥐에 연결된 혈들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단전 시스템이라고 한다. 아랫배에 있는 하단전, 가슴 부위의 중단전, 머리 쪽의 상단전을 가리켜 내단전이라고 하고 양 손바닥의 장심과 양 발바닥의 용천을 합한 4개를 외단전이라고 한다. 그냥 단전이라고 할 때는 보통 하단전을 의미한다. 7개의 단전 체계 중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겨 막히면 몸속에 기 에너지 흐름이 정체되어 병이 생긴다. 호흡을 통해 각 단전 체계를 원활하게 해주면 기 에너지 흐름이 복구되어 육체적 건강이 증진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며 내면 세계로 깊이 몰입할 수 있다. 단전과 뇌의 삼층구조. 세 개의 뇌 단전은 위치한 장소에 따라 기능이 각기 다르다. 육체, 즉 피지컬 바디의 기능과 관련이 깊은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 정도의 위치에서 안으로 다시 5cm 정도 들어간 곳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하단전은 육체적 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기 에너지를 몸 안에 축적하고 온몸에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